네, 바로 이어서 오늘 매일경제 다음 신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기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반기 자동차 수출 10% 넘게 급감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조치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수출 지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관세를 피해서 4월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한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인데요. 관세 부담에 더해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국내 일자리 위축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연쇄적인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상반기에는 4.9%, 하반기에는 11% 줄어들 것으로 밝혔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은 한미 정무 간의 협상에 기대를 걸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 지역 조절, 또 판매 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악재는 하반기로 갈수록 영향이 더욱더 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 송률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도 보여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74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현대차 같은 완성차 기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 부품주를 보셔야 되는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출량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것들은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반기까지 지금 전망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전망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1,000원 그러니까 전저점 17만 5,000원 구간까지 왔는데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출량 유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지금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부품주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이트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 상황 불발, 롯데손해보험 28억 물린 개인도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후손위치 조기 상황 불발로 인해서 1,900명의 개인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 롯데손해보험의 8회차 후손위치의 상환 시점이 도래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불발되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채권 900억 원 중 80% 이상을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손이체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당 평균 투자 금액이 3,9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약 1,950명이 발에 묶인 셈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후손위치를 상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당장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감원의 콜옵션 제동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평판이 떨어졌고 또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롯데손해보험이 후손이체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2%가량 밀려난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뭐 일단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제한적입니다. 지금 2.26%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후순위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회차 후순위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발행한 게 2020년도입니다. 자, 후순위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기가 10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5년 차부터 이제 이거를 발행 상환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5년물 채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왜 제동이 걸렸냐? 이거를 이제 900억을 상환하게 되면은 지급 여력 비율이 15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150%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저는 롯데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우리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롯데손해보험 이제 개인 종목만 개별 종목을 봤을 때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게 5월 초쯤입니다. 5월 초에 이제 한 1,700원대에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1,500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차트에는 선반영이 된 문제고 이제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여기서 상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해서 여기서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청을 하면서 상환 노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주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이 저는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저하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현금 유동성이 앞으로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차트에 선반영된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주가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음향기기의 문제로 인해서 방송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